오늘은 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서울 자양동에 살고 있는 재혼이지만 행복을 많이 느끼는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혼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그 힘들었던 시기, 한 어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저는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개발 회사는 일명 도시의 오징어 배라고들 말합니다. 한밤중에 집어등을 환하게 켜놓고 오징어를 잡는 배, 이처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오징어 배에 비유한 것입니다.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이었고 프로젝트가 몰리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여자가 견디기는 좀 힘든 직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급여는 박한 편이었습니다. 집 월세와 그달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집에서 얻어준 조그마한 전세방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어요. 그 시절에 만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 옆에서 제법 큰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항상 여유가 넘치는 남자였어요. 제게 다가올 때도 여유로웠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 가게의 큰 손님이었는데 말할 때마다 오징어배 선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비하하듯 말하곤 했었죠. 처음 남편과 사귈 땐 그 말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워낙에 말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좋았어요. 사귀면서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남편에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그나마 결혼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팀장님 또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많은 융통성으로 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고마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방의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코딩 실력이나 전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내게 같은 팀원이라고 부족한 제 실력을 궤도에 올려주신 분이기도 하죠. 참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만 아니었으면 아마 제 첫 남편의 이름이 그 팀장님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게는 스승이었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렇듯 없는 시간을 쪼개서 1년 정도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면서 받았던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남자라 쉽게 결정한 게 탈이었기는 하죠. 또 상견례를 하면서 처음 보았던 시어머니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잘못도 있겠네요. 그때의 저희 집은 충청도에서 닭과 오리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큰 육류 가공 회사와 계약하고 하는 농장이라 기복이 없이 꾸준하기도 했죠.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온 조류독감으로 폐사한 닭과 오리들 때문에 빚이 많아지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 가서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과 첫 대면에서 시어머니는 티나지 않게 무시하는 듯 하기도 했어요. 시골의 땅은 몇 평 정도 되나요? 1년에 수익은 좀 되나요? 직원을 두고 하는 건가요?
등의 질문들이 많았고 그때는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모든 게 무시해서 나온 말임을 알게 됐죠. 어쨌든 결혼에 심한 반대는 하지 않아서 우리는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심한 남편의 반대가 심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팀장님의 서운해 함을 뒤로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날 팀장님이 말하더군요. 언제든 직장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씀이 너무 고맙고 배려심이 느껴져서요. 그렇게 직장을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한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둔해서 문제를 못 느끼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냉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서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들렀을 때나 가끔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한 번씩 느끼는 감정이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들르셨다 가시면서도 시어머니 모르게 살짝 위로도 해주시고 잔소리가 심한 시어머니를 꾸짖기도 하면서 내 편을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남편보다도 더 내 편을 잘 들어주셨어요.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도 크게 다투거나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단지 애가 태어난 후부터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혹 제가 그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임신 중엔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거든요. 크게 생각도 없었고 배가 불러오면서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도 더욱 조심했던 결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가 태어나고도 스킨십이 없더군요. 처음엔 아기젖도 줘야 되고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저를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도이 지나고 제 몸 상태도 안정이 되었을 때부터 문제를 의식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당연히 하는 행위로 알았기에 별 불만 없이 응했을 뿐이었어요. 그걸 할 때 남들이 말하는 흥분이나 쾌감은 못 느꼈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불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고 싶지 않냐고요. 별말이 없더군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말했습니다. 의욕이 안 생기네. 피곤해.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기가 4살이 될 때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많이 둔한 거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의 가게와 가까운 곳에서 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것 또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의 나들이를 아빠가 일하고 있는 가게로 잡고 깜짝 방문을 했을 때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직원들이 한가한 시간에 잠깐씩 쉬게 하기 위한 작은 공간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직원 5명을 쓰는데 그것도 아침 시간과 바쁜 점심 시간에 집중해서 쓰고 한가한 오후 시간에는 거의 남편 혼자 점포를 보거나 아예 문을 잠그고
1시간 정도를 쉬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간도 바쁜 시간을 피한 그때였어요. 그날은 가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 혼자서 쉬고 있을 시간이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갔어요. 그때 들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요. 한동안 얼음이 되었습니다. 야릇한 여자의 신음소리와 덜컹거리는 보조 침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머리가 뭐로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유모차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갈 때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어가서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반신을 벗고 있던 그들이 보였어요. 놀라서 옷 입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고 바라보더군요. 둘 다요.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여자가 몸을 돌리고 옷을 여미더군요. 남편도 그때서야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의 벌개진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둘 다요. 아니, 셋인가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짐을 싸서요. 아기 물건이 많아서 제거는 많이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대충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집으로 또 집에서 다시 친정으로 올 때까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좀 전에 보았던 남편과 그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1시간이 넘게 친정으로 가는 동안 조금은 진정이 된 듯 했습니다. 그 해봄 친정의 축사에 조류독감이 와서 기르던 닭과 오리들이 거의 폐사했고 나머지도 살처분함으로 인해 빚만 진 상태로 문을 닫았었어요. 그 와중에 제 일로 또다시 친정 부모님에게 부담 주는 것이 많이 미안했지만 달리 털어놓고 상의할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다 듣고는 당장 올라가서 요절을 낸다는 아빠를 말리며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의 팀장님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부모님 이외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놀라더군요. 시간 약속을 하고 저희 시골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본인이 오겠다고 했어요. 만나서 모든 걸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붕괴하면서 알고 지낸다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상담하고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니 소송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위임했어요. 몇 번의 연락과 몇 번의 만남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이 몇 번 전화해 오고 나중엔 시어머니의 전화 그리고 시어머니의 욕도 들었어요. 물론 모두 녹음했고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저와 통화 중 우시더군요. 이미 이혼 소장을 접수한 한참 후의 일이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혼 숙려 기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친정집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에게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에게는 죄송하더군요. 그동안 저와 제 아들에게 잘 대해주셨던 아버님께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기로 했기에
마지막으로 손주를 본다는 핑계로 내려오신 겁니다. 가시기 전에 제게 건넨 게 있습니다. 손주가 크면 전화라는 거였는데 통장이더군요. 가신 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분할되는 재산과는 상관없이 아들을 위해 쓰라는 내용과 잘못 키운 아들로 마음고생 많았다는 미안함의 메시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어렵게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일 텐데 그걸 손주이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다시 보기도 힘들 제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잘 알아서였죠. 돌아서 멀어지는 그분을 향해 마음속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진 않겠지만 그분의 뒤에 말했어요.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후 이혼이 이루어지고 많지는 않지만 재산도 받았어요. 양육권도 무리 없이 가져왔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그때까지 직업이 없는 제가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법원도 알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져오는데 무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포기해서죠. 그때부터 일을 찾았어요. 다시 그전 회사를 들어갈 생각도 했는데 아이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팀장님이 제안했어요. 본인도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창업을 한다 했습니다. 저와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 고민도 됐지만 그 팀장님을 믿고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팀장님과 자금을 합쳐서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자리 잡을 동안 애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처음 해보는 쇼핑몰이지만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이 능통했던 팀장님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점점 일어나더군요. 잘 됐습니다. 덕분에 바쁘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 아마 그 전부터였을 거예요. 팀장님과의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제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게요. 팀장님은 친정 아빠와 9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밖에 나가면 아빠나 삼촌 정도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호감이 있었지만 서로 다가서지 못한 이유였죠. 그랬는데 둘이서 같이 일하면서 어려움도 같이 겪고 즐거움도 같이 겪는 과정이 계속되니 정이 더 들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에 실패하고 애도 있는 지금의 제가 더 흠이 많겠네요. 어느 날 고백해오는 팀장님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여동생 한 명이 가족의 전부였어요. 오빠 마음을 알고 여동생도 반대하지 않더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부터 우리는 집을 합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각자 살고 있는 집에서 나만 그 사람 집으로 옮기는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맞이한 그이와 첫날 밤은 정말 황홀했어요. 전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과 감정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는데 머릿속 폭죽이 터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등을 끌어안고 울부짖듯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이가 해주는 모든 행위가 다 좋았어요. 이제 어차피 부부로 살기로 했으니까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세도 해봤고 그와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황홀하기도 했고요. 그때서야 알게 된 게 억울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 아이처럼 잘해주었어요. 같이 놀아주는 일도 많았고요. 그렇게 행복한 날의 연속이었죠. 운영하는 쇼핑몰도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구했어요. 처음 2명을 구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 인원 충원 없이는 운영이 버거울 정도여서 2명을 더 구하고 1년이 더 지날 즈음 직원이 11명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부족할 게 없는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쯤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거절하고 받지 않으니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군요. 아마 아버님을 통해서 알았나 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원래 당뇨가 심했고 투석을 이어가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연락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을 때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알았다 하더라도 찾아가진 못했겠죠. 그런데 속으로 명복을 빌 시간도 없었습니다. 찾아와서 첫 마디가 돈 내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남기신 그 돈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당했어요. 전 남편의 가게가 망했답니다. 이혼 후 상간녀와 살림을 다시 차렸는데 망한 후에는 다시 헤어진 듯해요. 관심 없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대충 들어서 눈치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본인의 친자식과 철을 배반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어처구니없게도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니 황당했어요. 거의 쫓아내듯 내보내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황당해하는 건 저와 같았죠. 사실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의 저희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싫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숭고한 마음을 저버리기가 싫었고 찾아와서 상식 없는 막말을 뱉고 간 시모를 보니 일말의 동정도 안 가더군요.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신고한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중엔 문자로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부탁조로 말하길래 둘 다 차단했어요. 지금은요?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된 듯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솔직한 지금의 제 마음은 그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준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 일로 인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도 이루었고 여담이지만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며 글을 쓰고 있답니다. 뜨거워지는 몸을 느끼면서요. 세상의 모든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아내를 여자로 만들어 주세요. 요즘 같은 삭막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들만 많은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